자,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보겠습니다. 자, 또 매년 또 출제가 되는 용어 중에 하나가 화폐의 시간 가치,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 이 고려한 방법을 우리는 할인 기법이라고 해요. 할인 기법. 이 할인이란 말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또 하나가 화폐의 시간 가치를 또 고려하지 않는 방법. 이것은 또 뭐죠? 비할인 기법. 자, 시험 문제는 할인 기법, 비할인 기법으로 출제하기도 하고,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 고려하지 않는 방법으로 또 출제하기도 해요. 자, 그러면 두 가지가 있는데,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은 우선 이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 자, 이 할인 현금 흐름을 현금 수지죠. 현금 흐름 분석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할인은 디스카운티드 캐시 플로우입니다. 그래서 약어로 쓰고, 또 부동산 투자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을 현재 가치로 할인한 다음에 현재 투자 금액을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현가 회수 기간인데, 이 현가 회수 기간법도 현재 가치로 할인하기 때문에 할인 기법. 그럼 할인이라는 것은 현재 가치로 할인한다. 자, 그래서 부동산 투자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과 현금 지출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투자 결정을 하는 방법을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이에요. 현재 가치로 할인하기 때문에 무슨 방법? 할인 기법. 자, 그러면 현재 가치로 할인하지 않으면은 비할인 기법.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으로서 여러분 그 교재에 나오는 뭐가 나오죠? 정통적 우리가 분석 기법이 있죠. 자, 정통적 분석 기법은 우선은 단순 회수기간법을 줄여서 간단히 회수기간법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현가는 반드시 현가를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 회수기간법이 있고, 또 회계적 이익률법 또는 회계적 수익률법, 회계적 이익률법, 회계적 수익률법이 있고, 자, 여러분 전 시간에 배우셨던 어림세법이 있어요. 또 비율 분석법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화폐 시간 가치를 요 세 가지는 고려하지 않는 방법. 자, 우선 단순 회수기간법부터 한번 확인합니다. 자, 작년에 계산 문제 출제했는데 뭐 상당히 쉬웠어요. 우선은 이 표만 해석되면 되겠죠. 0년이라는, 여러분 문제 풀다 보면요, 앞으로 표에 0년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0년은 현재를 얘기해요. 그러면 현재, 마이너스는 돈이 나간 것, 플러스는 돈이 들어온 것. 마이너스 2억 원 하면 얼마? 현재 시점 돈 나간 거죠. 현재 시점 투자 금액이 얼마? 2억 원. 투자 금액이 2억 원. 그러면 그 투자를 했어요. 그럼 1년 차에 얼마? 1억 원. 플러스 1억 원. 1억 원의 현금 수입이 발생했고, 2년 차에도 얼마? 1억 원이 발생했고, 3년 차에도 얼마? 1억 원이 발생했어요. 자,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 투자 금액 2억 회수하는데 몇 년? 1억 대주니까 몇 년? 2년 걸리네요. 이 2년이 단순 회수기간. 자, 현재 투자 금액을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 가지고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단순 회수기간이라고 합니다. 자, 독립적 투자. 독립적이라는 것은 한 투자 안에 의사결정이 다른 투자 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각각 다 독립적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이 독립적 투자 안일 경우에
이 투자 안에 회수 기간. 자, 이 투자 안에 회수 기간이 지금 예를 몇 년 들어놨죠? 2년. 이 투자 안에 회수 기간이 2년인데 기업이 설정한 목표로 하는 회수 기간이 5년이다. 그럼 목표로 하는 회수 기간 5년보다 더 빨리 투자한 자금을 회수했죠. 회수하면 투자를 할까요, 안 할까요? 더 빨리 회수했는데 투자를 해야겠죠. 좋잖아요. 이런 경우는 투자가 이루어진다.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고, 투자 안에 회수기간 비교했더니 목표로 하는 회수기간보다 투자는 회수가 길었어요. 여기 몇 년? 7년인데 여기는 몇 년? 5년이다. 더 길면 미래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때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투자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판단 기준이죠. 자, 그리고 상호 배타적이란 말은 뭐죠? 여러분, 한 투자안을 결정합니다. 한 투자안을 결정하면 나머지는 다 배제시키는 것을 우리는 상호 배타적 투자. 그래서 상호 배타적 투자는 항상 뭐 투자가 이루어지는 걸 따져야 돼요. 투자안의 회수기간이 목표로 하는 회수기간보다 어떻게 돼요? 짧은 것 중에서도 가장 짧은 투자를 선택. 가장 짧은. 빨리 회수하는 걸 선택하는 가장 짧은 투자. 작년 시험에는요, 가장 짧은요, 가장 장기간으로 출제했어요. 작년 시험에. 가장 짧은 투자를 선택한다. 자, 그런데 현가는 뭐죠? 현가는, 자, 1년 차에 1억 원이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하면은 1억보다 작아요. 배우셨죠? 할인하면. 2년 차에 1억도 할인하면 얼마? 1억보다 작죠? 요 두 금액을 더해봐야 2억이 안 돼요. 2억이 안 되니까 2억을 회수하려면 할인을 더 3년 차에 더 해와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할인해서 요걸 다 더해준 금액이 얼마 돼야 돼? 2억 되는 게 현가 회수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주의를 했거든요. 그러면 시간 보세요. 단순 회수기간이 2년이죠. 근데 현가 회수기간은 2년보다 더 길죠. 자, 그래서 주의해야 됩니다. 동일한 투자 금액을 회수하는데 단순 회수기간보다는 뭐가? 현가 회수기간이 더 길다라는 거예요. 네? 또 그렇게 내면 또 여기 무슨 말인지 모르면 안 돼요. 네, 이해를 해 두셔야 되겠고. 자, 회계적 수익률법은 시험에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게 뭐냐? 회계적 수익률법은 요거. 한 6번 낸 것 같아. 회계적 수익률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왜? 미래 예상되는 현금 수입 지출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 우리 기업에 보면 회계장부 있죠? 이 회계장부상에 기입된 돈 들어온 수입과 나간 비용, 이걸 가지고 계산한 수익률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회계적 수익률 개념을 보면은, 자, 회계적 수익률 또는 회계적 이익률인데, 자, 연평균. 자, 매년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순이익이 매년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연평균 투자 금액이 얼마가 되는가 보는 건데, 이것이 뭐죠? 기업이 설정한 목표로 하는 수익률. 기업이 설정한 목표로 하는 수익률은 5%인데 이것보다 더 컸다. 뭐 8% 더 높았다. 그러면은 투자가 우리가 이루어지는 거고, 반대로 또 회계적 수익률이 목표하는 수익률 5%보다 낮았다. 뭐 3% 뭐 이렇게 됐다. 그러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뭐인 경우에 또 독립적 투자인 경우에. 그러면 상호 배타적 투자인 경우는 어떻게 돼요? 상호 배타적은 또 투자 요거죠. 회계적 수익률이 목표로 하는 수익률보다 뭐한 것 중에서 큰 투자안 중에서도 회계적 수익률이 가장 큰 걸 선택하면 뭐다? 상호 배타적 투자. 자, 우선 투자 판단 기준 배우는데 꼭 기억해야 된다. 회계적 수익률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 지문이 한 6번 정도 출제됐다는 거. 자, 정통적 분석 기법 끝났고, 여러분 교재 216페이지에
할인현금 흐름 분석법이죠. 자, 이 할인현금 흐름 분석법은 작년 시험에 개념과 절차를 출제했어요. 그러니까 요건 뭐 작년에 출제되니까 앞으로 이제 출제될 일은 없겠죠. 개념은. 자, 그래서 요거는 주의해야 될 거는요. 세후 할인현금 흐름 분석법은 세전이 아니라 뭐를 기준? 세후 소득 기준. 세후 소득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아까 어림세법은 투자 뭐만? 첫 해만 따졌지만 이건 첫 해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투자 기간 전체를 다 따져야 돼. 그래서 투자 기간 동안, 투자 기간 동안이라는 것은 부동산을 뭐죠? 부동산을 취득을 하고 언제까지? 처분할 때까지. 취득해서 처분할 때까지. 투자 기간 동안에 뭐를 반영한다? 현금 흐름. 돈이 들어오고 나간 것을 우리는 모두 반영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부동산을 취득을 해서 뭘 하죠? 여러분 부동산을 투자해서 취득을 하면 뭐해? 보유를 하잖아요. 보유해서 뭐가 이루어져요? 일정 기간 보유하다가 처분이 이루어질 때 보유기간 동안에 임대료 수입이 뭐예요? 보유기간 동안에 임대료 수입 소득 이득이고 처분 시에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이 뭐죠? 자본 이득이거든요. 그래서 할인현금 흐름 분석법은 보유기간 동안의 소득 이득, 처분 시의 자본 이득 둘 다 고려하는 방법이 무슨 방법? 할인현금 흐름 분석법. 자, 우선 시험 문제는 여러분 최근에 4년 연속 계산 문제는 안 내고요. 할인현금 흐름 분석법의 개념, 특징, 말로 출제하고 있어요. 4년 연속. 계산 문제를 안 냈어요. 예? 25, 6, 7, 8 계산 문제 안 냈어요. 그전에는 계산 문제 계속 내다가. 뭐 혹시 올해도 알아요? 계산 문제 아니고 말로 출제할지. 그럼 말로 출제할 때는 항상 개념과 특징에서 출제해요. 그럼 개념은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순, 현재, 가치법, 순현재 가치, net present value, 약어로 NPV법인데, 자, 여러분 순현재 가치를 우리 줄여서 뭐라고 하죠? 순현재 가치를 순현가라고 해요. 순현재 가치를 순현가. 순현재 가치법, 순현가법 개념이 지금 여러분 교재에 나오고 있어요. 자, 개념 한번 보면 어떤 개념? 부동산 투자로부터 장래 예상되는 세후입니다. 세후 소득의 현재 가치의 합계. 그리고 처음에 투자 비용으로 지출한 지분의 현재 가치의 합계를 비교해서 투자 결정을 하는 방법을 순현가법이라고 한다. 개념 나왔어요. 자, 그 개념을 수식으로 쓰면 작년 시험에 요 지문이 정답, 요 수식이 정답, 작년. 그럼 시험 문제, 그럼 올해는 정답 지문 안 묻겠죠? 올해는 다른 거 묻겠지. 그럼 저 같으면 올해는 수익성 지수 개념 정답 물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순현가는 부동산 투자로부터 장래 예상되는 현금 유입에 뭐를 묻는다? 현재 가치. 현재 가치를 우리는 약어로 PV. 현금 우리가 가치를 이제 묻고, 그리고 또 부동산 투자로부터 장래 예상되는 또 현금 유출에 있어서의 현재 가치를 또 현재 시점에 투자한 금액 뭘로? I. 자, 이것을 서로 뭐 해줘야 된다? 빼줘야 순현가다. 이걸 작년에 출제했어요.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를 뺀 값을 순현가라고 한다. 맞죠? 작년 정답지만 말로 출제하죠. 자, 현금 유입은 돈 들어온 거잖아요. 들어온 거니까 뭐죠? 수입을 말하고, 현금 유출은 뭐죠?
뭐를 말한다? 비용을 말하는데 시험에 낼 때요. 항상 주의해야 될 거는 현재 우리 할인 현금 흐름 분석 부분 투자의 판단 시점이 무슨 시점? 현재 시점. 그런데 시험에 낼 때는요. 요 현가를 빼서 출제해 버려요. 그래도 뭐 빠졌는지 몰라. 막 말 보다 보면. 네. 빼버리면 되네.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로부터 장래 예상되는 현금 유입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를 뺀 것을 순현가라고 한다. 하나 빼버렸어. 그래도 못 찾습니다. 왜? 시험 칠 땐 못 보여. 안 보이다가 시험 끝나고 나면 보이는 거예요. 네. 당황을 하면 그래 됩니다. 본 시험에 가면. 개념 꼭 기억을 해둬야 돼요. 자,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 또 요 지문, 자, 부동산 투자로부터 장래 예상되는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을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해야 되는데 이때 할인율로서 뭐를 사용한다? 우리는 요구 수익률을 사용하는데 이 요구 수익률은 자본 비용인데 투자 주체에 따라 요구 수익률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네, 다릅니다. 주의해 두시고 요구 수익률을 사용한다. 그러면 여러분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지문이 있어요. 그럼 순현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미리 할인율인 요구 수익률이 결정되어져야 한다. 나오면 맞는 지문이에요. 왜? 요구 수익률을 알아야 현금 유입, 현금 유출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한 다음에 순현가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지문도 주의 좀 해두시고 현금 유출은 처음에 투자 비용으로 지출한 무엇을 의미한다? 지분, 자기 자본, 지분 투자액을 말하지 무엇을 의미하는 개념이 아니다? 총 투자 금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기분 투자액. 요 수식 갖고 이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또 독립적. 자, 독립적인 투자 아닐 경우에는 순현재 가치가 0보다 큰가, 0보다 작은가. 순현가는 요거 빼는 거기 때문에 뭐를 기준? 0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 시험에 우리 나올 때 주의할 거는 1이 아니라 뭐를 기준? 0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 그러면 순현가가 0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0보다 크다는 것은 현금 유입의 현가가 현재 투자 금액보다 더 많아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를 채택을 해요. 반대로 0보다 작으면 현금 유입의 현가가 현재 투자 금액보다 작으니까 이때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투자 판단 기준 이제 보는 거고 상호 배타적 투자. 자, 상호 배타적 투자 아닐 경우에는 우리가 투자자의 재산입니다. 웰스. 이 부의 극대화 원칙에 따라서 부를 극대화시키는 원칙에 따라서 뭐 항상 요거부터 순현가가 투자가 이루어지는 순현가가 0보다 큰 투자 중에서도 순현가가 가장 큰 거, 순현가가 가장 큰 투자를 선택하는 걸 뭐죠? 상호 배타죠. 부를 극대화시켜야 되니까 순현가를 가장 큰 걸 선택을 해야 된다. 자, 우선 투자 의사 결정 기준 확인해 두셔야 되겠고 또 우리는 이 얘기겠죠. A 투자 안에 순현가가 1억 원. 자, 또 B에 투자했을 경우에 순현가가 3억 원. 더해주면은 4억이 되느냐? 네,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A, B 각각에 투자했을 경우에 순현가의 합은 A와 B 함께 투자했을 때 순현가 4억과 서로 같다. 요게 항상 성립을 해요. 왜? 금액으로 표현되면요. 요게 항상 성립한다. 이걸 뭐라고 하죠? 가치 가산 또는 합산이라고 해요. 가치 가산의 원칙.
가치 합산의 원칙이 순형가법에서는 성립하기 때문에 투자자의 부, 재산이죠. 이 투자자의 부를 우리는 항상 극대화한다. 투자자의 부를 항상 우리는 극대화한다. 항상 극대화한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일반적, 통상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현재가치법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내부 수익률법보다 이론적으로 뭐다? 우월하다. 이론적으로 우월하다고 우리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지문도 우리 출제를 또 3년 전에 했던 지문이죠. 자, 순형가법에 대한 내용을 우선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218페이지 보시면은 수익성 지수법이 나오죠. 자, 수익성은 profitability라고 해서 P, 인덱스가 지수죠. PI법. 그래서 여러분 투자안들의 순형가는 똑같아요. 자, 투자안들의 현재 가치는 같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A, B, C 이렇게 투자안이 있는데 현재 가치가 전부 얼마? 1억 원으로 다 같아요. 1억 원으로 전부 갖게 되면 어떻게 돼요? 1억 원은 우선 0보다 크니까 투자를 뭐 한다? 채택을 해. A, B, C 모두 투자 채택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어느 걸 선택하겠어요? 여러분에게 맡기면은 여러분은 고민하는 거예요. 어느 걸 선택할까? 예?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판단하는 게 뭐가 다를 경우? 투자 금액이 주어지겠지. 그래서 뭐가 다를 경우 순형가는 같은데 투자 금액이 뭐 할 경우에 다를 경우에 우리는 판단 지표로 수익성 지수법을 활용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거예요. 유용하다. 그러면 투자 금액이 얼마? 자, 투자 금액이 얼마냐? 자, A 투자는 10억 원이다. B 투자는 15억 원이다. 자, C는 얼마다? 20억 원이다. 그럼 여러분은 상식적으로 어느 걸 선택하겠어요? A죠. 요거 기본적으로 A 선택해야지. 예? 그러면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A를 여러분 선택했어요. 그러면 A를 상식적으로 선택을 했는데, 그러면 A가 투자 금액이 다르잖아요. A가 투자 금액, 투자 규모가 다른 B, C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어떠한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다른 투자안과 비교할 때는 꼭 앞에 뭐를 붙여요? 다른 투자안과 비교할 때, 여러분 우리 변이계수 때도 배웠잖아요. 다른 투자 대상과 비교할 때는 앞에 뭐를 붙인다? 상대적을 꼭 붙여요. 상대적 뭐라고 한다? 수익성. 변이계수는 상대적 표준 편차. 이건 상대적 수익성. 상대적 수익성을 측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독립적 또 투자안일 경우에 자, 우선 수익성 지수는 어떻게 나오죠? 자, 수익성 지수를 우리는 PI라고 하는데, 자, 현금, 부동산 투자로부터 장래 예상되는 현금 유입에 있어서 의 현재 가치를 PV죠. 이것을 뭘로 나눠주면 돼요? 현금
유출에 있어서의 현재 가치, 현재 투자 금액으로 나누거든요. 현재 투자 금액 이론당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유입의 현가가 어떠한가 보는데 시험 문제 낼 때요. 요거 있죠? 요거 바꿔서 출제합니다. 분모 분자를 바꿔서 출제. 근데 시험제 되면요. 또 헷갈려. 말로 출제하면 어떻게 출제하겠어요? 현금 유출의 현가에 대한 현금 유입의 현가인데 그걸 많이 바꾼다는 얘기죠. 분모 분자 잘 바꿉니다. 올해 주의 많이 해야 돼요. 자, 분모 분자로 주어질 때는 우리는 분모 분자는 비율이거든요. 비율로 주어질 때는 뭐를? 1을 기준. 비율로 주어질 때는 1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돼. 0이 아니다는 거. 0이 아니라 뭐를? 1. 1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1보다 크냐 작냐. 1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현금 유입의 현가가 현금 유출의 현가보다 크다. 이때는 뭐죠? 우리는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1보다 작으면 현금 유입의 현가보다 현재 투자 금액이 더 크죠. 이때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항상 투자의 판단 시점은 또 뭐를 기준? 1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을 기준. 자, 그런데 문제는 또 상호 배타적 투자는 어떻게 돼요? 상호 또 배타적 투자 아닌 경우에는 요거죠. 수익성 지수가 또 1보다 큰 투자안 중에서도 수익성 지수가 어떻게 돼요? 가장 큰 투자안을 선택한다. V 극대화 원칙에 따라서. 여러분 순현가가 0보다 크면요. 순현가가 0보다 크면 수익성 지수는 뭐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1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현가는 0을 기준, 수익성 지수는 뭐를 기준? 1을 기준. 자, 그럼 하나 계산해 볼까요? 우리가 A는 얼마? 순현재 가치 얼마죠? 1억인데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인데 이것은 투자 금액의 현재 10억. 자, 넘어가면은 현금 유입의 현가는 1억에 10억을 대주니까 11억 원이죠. 그럼 수익성 지수는 현금 유입의 현가는 11억 원. 그리고 현재 투자 금액은 얼마죠? 10억 원으로 나눠줬더니 1.1. 1.1은 1보다 크니까 투자를 채택한다. 그럼 요거 세 개 값이 다 나오겠죠? 그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어느 걸 선택할 건지. 자, 수익성 지수 계산하는 방법 하나 봤습니다. 자, 우선 수익성 지수법은 비율로, 이런 비율로 주어지면은 가치 가산의 원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 금액으로 주어져. 이렇게 금액으로 주어져 성립하지. 이렇게 비율로 주어지면은, 이렇게 비율로 주어지면 뭐가 성립하지 않는다? 가치 가산의 원칙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비율로 주어졌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 내부 수익률법 217페이지로 갑니다. 내부 수익률법을 IRR법. 자, 내부 수익률법 개념을 보면, 자, 내부 수익률법 개념 보면요. 투자에 대한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서 투자 결정을 하는 방법을 우리 뭐라고 한다? 내부 수익률. 개념이 진짜 많이 네요. 여러분 올해도 출제 예상되는 내부 수익률 개념. 자, 내부 부동산 투자로부터 장래 예상되는 현금 유입의 뭐죠?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PV와 우리는 장래 예상되는 현금 유출에 있어서의
현재 가치, 현재 투자한 금액 I를 서로 같게 만드는 할인율을 내부 수익률. 그래서 우리는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순형가법에서는 할인율로서 자본 비용인 요구 수익률을 사용하지만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뭐를 사용하냐면 내부 수익률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어요. 자, 주의를 해야 될 또 용어가 여기 있죠. 현가. 항상 투자의 판단 시점은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에서는 뭐죠? 현가요. 근데 주의를 했거든요. 내부 수익률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데 회계적 수익률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둘 다 수익률법 들어가니까 오해를 해버려.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내거든요. 내부 수익률법, 회계적 수익률법 모두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하면 또 맞는 질문으로 또 오해를 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나눠드린 퍼센트 문제 1번 한번 봅니다. 자, 1번 보시면은 다음과 같은 현금 흐름을 갖는 투자한 A의 순현가와 내부 수익률을 구하는데 할인율은 연 20% 나왔거든요. 사업기간 1년입니다. 1월 1일에 현금 지출만 발생, 돈 나가고요. 12월 30일엔 돈 들어온 현금 유입만 발생한데 1년 후에 얼마? 자, 1년 후에 얼마? 12,000원. 1년 후에 현금 수입이 12,000원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하는데 1년 후잖아요. 1년 후니까 몇 스? 1스. 1년 후. 그럼 만약에 2년 후면 뭐? 제곱. 3년 후면 세제곱. 그렇죠? 요걸 뭐죠? 현금 유입의 뭐다? 현재의 가치. 1년 후에 12,000원이 현재 얼마냐? 이것을 우리는 현재 투자한 금액 얼마죠? 현재 투자한 금액은 얼마? 10,000원. 예? 현재 투자 금액 10,000원인데 1월 1일 투자 금액 10,000원인데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를 서로 뭐 한다? 서로 같게 만드는 이 할인율, 이 M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내부 수익률이다. 이 개념에 따라 풀었어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서로 같게 만드는 이 할인율 M을 내부 수익률. 그래서 할인율로서 뭐를 사용한다? 내부 수익률을 사용한다. 양변에 뭐를 곱해주면 돼요? 양변에 1 플러스 뭐? M을 양변에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 얼마? 괄호를 풀면은 이렇게 곱해서 괄호를 풀면 되겠죠. 그럼 얼마 나오죠? 1에 10,000원을 곱해주면은 10,000원이고, 그리고 또 M에 또 뭐를 곱했다? 10,000원을 곱해줬죠. 괄호를 풀었어요. 여기 플러스는 이쪽으로 온 거고. 자, 12,000원에서 10,000원을 빼면 얼마죠? 2,000원. 2,000원은 M 곱하기 얼마? 10,000원. 자, 그러면은 내부 수익률 요걸 구하는 거죠. 양변을 뭘로 나눠준다? 10,000원으로 나눠주는데 내부 수익률은 뭐가 돼요? 수익률로니까 퍼센트로 가야겠죠. 퍼센트로 가니까 뭐를 곱해주는데 100을 곱해주니까 몇 프로? 20%가 돼요. 20%. 내부 수익률 그래서 20%가 나옵니다. 구하는 방법을 한번 본 거예요. 근데 내부 수익률은 그렇고 순현가는 얼마? 자, 현재 가치는 아까 저 왼쪽에서 PV에서 뭐를 뺀 거? I를 뺀 건데 서로 같으면 얼마? 제로. 서로 같으면 제로인데 순현가가 0일 때 내부 수익률과 뭐는 같다? 요구 수익률은 서로 뭔다? 같다. 자, 그러면은 수익성 지수는 얼마? 자, 수익성 지수는 PV를 또 I로 나눈 건데 서로 같으니까 얼마? 1.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죠. 그럼 시험 문제는 또 이렇게 출제를 하죠. 또 순현가가 0이면 순현가가 0이라는 건 두 개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성 지수는 얼마? 1이다. 또 반대로 수익성 지수가 얼마든 또 1이다. 1이면 여기 1이면
또 요 두 개가 같거든요. 그럼 또 순현가는 얼마다? 0이 된다. 또 2년 전에 출제했었죠. 작년에도 개념, 하여튼 요즘 계속 개념이 나옵니다. 자, 저 왼쪽에 요구 수익률은 투자안 바깥 외부에서 주어진 수익률이에요. 요구 수익률은. 그럼 내부 수익률은 여기 내부는 달라요. 투자한 바깥이 아니라 투자한 그 자체입니다. 투자한 그 자체 내부죠. 내부에서 장래 예상되는 기대 수익률 개념. 내부 수익률은 무슨 개념? 기대 수익률 개념으로서 연평균, 미래에 예상되는 연평균 수익률의 개념. 내부 수익률. 자, 그래서 투자를 우리 판단할 때는 자, 독립적 투자일 경우에는 내부 수익률, 내부 수익률은 기대 수익률입니다. 이 기대 수익률이 우리는 자본 비용을 나타내는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은 투자가 이루어진다. 투자를 채택하고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으면은 기대 수익률이 낮게 되면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상호 배타적 투자일 경우에는 부의 또 극대화 원칙에 따라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큰 투자안 중에서도 내부 수익률이 가장 큰 투자안을 선택하면 된다는 거죠. 자, 우선 내부 수익률 개념 상당히 중요하죠. 꼭 기억을 잘 해두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이런 게 있거든요. 자, 순현가가 제로고, 제로 위에는 플러스고 밑으로 가는 거 뭐죠? 마이너스인데, 자, 투자안 A에 순현재 가치 곡선이 주어졌는데, 내부 수익률은 M, 요구 수익률은 R이다. 자, 그러면은 순현가를 요 0으로 만드는, 자, 아까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이 할인율을 뭐라고 하죠? 우리는 내부 수익률이에요. 순현가가 0일 때는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이 서로 뭐하다? 같다. 이걸 M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요구 수익률이 R0일 때는 어떻게 돼? 순현가는 플러스거든요. 되겠죠? 그럼 R0일 때 뭐가 돼? R0일 때는 순현가가 뭐가 돼? 순현가가 플러스예요. 순현가가 0보다 크잖아요. 클 때는 어떻게 돼? M. 내부 수익률 M이 요구 수익률 R0보다 뭐? 크다. 되겠죠? 자, 그럼 여기 때는 어떻게 돼? 요구 수익률이 R1일 때는 순현가가 뭐가 돼? 마이너스예요. 자, 요구 수익률이 R1일 때는 순현가가 얼마?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일 때 비교했더니 얼마? 요구 수익률은 내부 수익률보다 뭐가 크다? 요구 수익률이 크다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여기 알 수가 있어요. 자, 순현가가 0일 때는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이 같고, 순현가가 0보다 크면은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고, 순현가가 0보다 작을 때는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뭐다? 작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 그림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218페이지에 21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은 부동산 투자의 예상 현금 흐름표이다. 이 투자의 수익성 지수는 얼마인가? 단 현금 유출, 돈 나간 겁니다. 기초. 현금 유입은 뭘로? 기말로 가정을 했는데 0년차 현금, 0년은 뭐죠? 현재입니다. 0년은 현재 현금 흐름은 돈 나간 거, 현금 유출이고 1년 차부터 3년 차까지 현금 흐름은 연간 단위 현금 유입만 발생한다. 1, 2, 3은 돈 들어온 것만 발생해요. 단 연 할인율은 몇 프로? 연 10%. 주어진 조건이 하나인데, 자,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숫자를 봤어요. 주어진 숫자를 봤더니 얼마? 0년은 현재, 1년 차에 얼마? 550. 2년 차에 얼마?
1210. 3년 차에 얼마? 1331. 자, 요거 1년 말에 요게 1월 1일이면 요건 12월 31일이죠. 그럼 얼마 현재? 자, 1년 말에 550만 원이 현재 얼마? 할인을 하는데 할인율 몇 프로? 할인율 문제에서 10%, 0.1. 기간이 몇 년? 1년이니까 1승. 1.1로 나눠줬더니 얼마? 500만 원. 그렇죠? 그러면 2년 차에 얼마? 1210만 원을 또 할인을 하는데 할인율 몇 프로? 10%, 0.1. 기간이 몇 년? 2년이니까 제곱. 요게 1.21이야. 나눠주면 얼마? 1000만 원. 자, 3년 차에 갑니다. 1331만 원 얼마? 1 플러스 0.1에 기간이 몇 년? 3년 세제곱 1.331. 1331만 원을 1.331로 나눠주면 또 1000만 원. 자, 현금 유입의 현가는 요거 다 더해주면 되죠. 5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더해줬더니 얼마? 2500만 원. 자, 현재 투자 금액 얼마? 현재 0년에 얼마? 2000. 돈 유출. 0년차 현금으로는 현금 유출 2000만 원. 자, 그러면 시험 문제 어떤 걸 구해도 다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순현가는 PV에서 I 뺀 거 2500에서 2000 빼면 얼마? 500만 원 나오고, 수익성 지수는 PV에서 I를 뺀데 PV 얼마? 2500에서 2000만 원이니까 5, 4, 20, 5, 25, 1.25 다 구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유형의 문제가 본 시험에 출제하는 겁니다. 계산 문제는. 표를 이용한 계산 문제. 이것도 숙달 되면은 30초 내에 풉니다. 자, 문제를 이제 좀 이제 3, 4월 됐으면 이제 약간 이제 어떤 유형이 나오는지 봐야죠. 본 시험에. 자, 219페이지에 순현가와 내부 수익률 비교가 나오는데, 자, 위에서 6번째 보세요. 순현가법으로는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 내부 수익률법으로는 타당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 내부 수익률법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 순현가법으로는 타당성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면은 순현가법이 내부 수익률법보다 투자 판단의 준거로서 일반적으로 이론적으로 뭐다? 우월하다. 이유 3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할인율이죠. 자, 여러분 재투자 할인율로서 순현재 가치법은 요구 수익률을 사용하고 내부 수익률법은 뭐를? 내부 수익률. 그럼 내부 수익률법은요,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으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내부 수익률로 할인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부의 극대화, 투자자의 부의 극대화 문제로서 투자 자금을 증가시키는 문제,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문제인데 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220페이지에 그 표 하나 봅니다. 자, 그 표를 보면은, 자, 그 표에서 순현가법 선택하면 뭐를 선택? 세 번째 칸 보세요. 세 번째 칸에 표 세 번째 칸 순현가법 가장 큰 거 뭐? 얼마? C잖아요. 그 다음에 가장 큰 거. 세 번째 칸. 에이, 그 숫자 못 읽으세요? 그 다음 큰 거. D. 그 다음 큰 거? B? 예. 요거지 뭐. 자, 네 번째 칸 갑니다. 네 번째 칸. 내부 수익률법 네 번째 칸. 가장 큰 거. 내부 수익률 19점. 그게 B죠. 그 다음에 뭐? A. 그 다음에 D, C 순서. 자, 근데 필요자금 두 번째 칸 보세요. C 얼마? 8천만 원. A는 얼마? 5천만 원. D는 4,500. C는 3천 나왔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표 앞에 보세요. 표 앞에 보면요, 앞에 이제 보면 뭐가 나오죠? 거기에 중간에 가용,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가용 자금은 얼마? 1억 원으로 한정되어 있다면 가정했어요. 가용 자금 1억 원이에요. 1억 원 초과하면 안 됩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자, 여러분 요거 있거든요. CA를 선택하면 뭐죠? 8천, 5천 다음 1억 3천만 원. 1억은 초과니까 선택 불가능. 또 C 가장 높은 거 기준해야 돼요. C, D 하니까 1억 2,500만 원. 또 1억 초과니까 안 돼요. 또 C, B 하면 또 얼마? 1억 1,000. 1억 초과니까 안 돼요. 그럼 C, A, C, D, C, B는 안 돼. 그럼 C는 선택을 못 해. 그 다음 단계로 갑니다. A, D 갑니다. A, D 합치면 얼마? 9,500. B까지 갑니다. 9,500, 3,000 하면 1억 2,500 안 되죠? 그럼 B는 안 돼. 어디까지만? A, D만 선택이 가능. A의 순년가 얼마? 세 번째 칸. A의 순년가 990. D의 순년가 882. 자, 여러분 우리 아까 배웠죠? A의 순현가와 D의 순현가의 합은 A, D 합친 얼마? 1,872만 원이 돼요. 예? 그런데 내부 수익률법 본데 B는 얼마죠? B는 3,000이고 A는 5,000이고 D는 4,500인데 요거 합치면 얼마죠? 8,000이에요. 8,000에 요까지 되면 1억 2,500 하니까 1억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럼 어디까지만? 3,000, 5,000 요것만 선택 가능해요. 요것만 선택 가능. 그럼 B는 얼마? 순현가 650. A는 얼마? 990. 더해줬더니 1,640이죠. 자, 내부 수익률법을 적용했을 때는 1,640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순현가법을 적용할 때는 1,870. 요거보다 이게 더 많아요. 그래서 내부 수익률법을 적용하는 것보다 뭐를? 순현가법을 적용하는 것이 투자자의 부를 극대화시켜준다. 이 말입니다. 계산, 판단하는 방법 표 갖고 보시고 세 번째는 내부 수익률 요거죠. 자, 아까 내부 수익률인데 요게 지금 1승이니까 그렇고 만약에 여기 세제곱이면 얼마? 세제곱이면 M이 몇 개? 3개. 그럼 2개 이상의 복수의 내부 수익률이 나타날 경우에는요. 그 여러 개 중에 어느 것을 하나 선택해서 요구 수익률과 비교해서 투자 판단할 거냐. 내부 수익률 선택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럴 때는 내부 수익률을 적용하지 못하고 뭐를 적용한다? 순현가법을 적용합니다. 또 2개 이상의 내부 수익률이 존재할 수도 있지만은 내부 수익률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말은 뭐가 나오냐 하면요. 요게 나오는 거예요. I. 우리 고등학교 배운 I. 뭐가 있다? 허수라고 해. 허수. 복소수는 실수와 허수로 나눌 때 허수가 나와요. 허수는 판단이 안 돼요. 부등호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 실수의 내부 수익률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여러분 3차 방정식 푸는데 값이 전부 허수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건데 그럴 때는 뭐를 적용한다? 내부 수익률이 없으면 내부 수익률법 적용 못하지. 그럴 때는 뭐를 적용? 순현가법을 적용한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순현가법이 내부 수익률법보다 이론적으로 뭐다? 우월하다는 그 이유입니다. 자, 프린트물 2번 문제 한번 보시면은 자, 틀린 걸 묻죠? 틀린 것을 묻는데 1번은 단순 회수기간법에서 기업이 정한 목표로 하는 회수기간보다 짧은 걸 선택합니다. 짧은 게 포인트죠.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고 회수기간이 길면 미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은 증가해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4번 수익성 지수법에서 순현가가 동일한 투자니 두 개 있다. 여러분 순현가가 아까 동일할 때는 뭐를 선택해야 돼? 투자 금액이 뭐 작은 걸 해야지. 작은 거. 그러니까 많은 하면 안 되고 뭐야? 작은 걸 선택해야지. 4번 정답이지.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3번 문제 앞 시간에 배운데 순소득 승수는 총 투자한 금액 얼마? 100억. 100억을 뭘로 나눠주면 돼요? 순영업소득 10억입니다. 유효 총소득 16억에서 영업경비 6억을 빼면 순영업소득 10억이거든요. 나눠주면 얼마? 10이 나와. 순소득 승수가 10이라는 것은 4번에 총 투자한 금액 100억을 순영업소득 10억 가지고 회수하는데 몇 년? 10년 소요된다. 자본 회수기간 10년이에요. 역수는 뭐죠? 종합환원율 10%에 1, 3, 4가 해결됐어요. 그리고
세전현금수지 승수는 세전현금수지는 얼마? 순영업소득 10억에서 저당 지불액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하죠. 2억 빼면은 세전현금수지는 얼마? 8억. 내 돈은 얼마? 총투자한 금액 100억에서 대출금 60억 빼면은 40억. 40억 지분 투자액을 얼마로 나눠주면 우리가 8억으로 나눠주면 5가 나와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틀렸어요. 자, 주의해야 될 거는요. 요거 이제 5번 지문은 좀 이따 배울 텐데 문제는 이런 문제. 박스가 주어졌는데 계산을 1, 2, 3, 4, 5개 다 해야 돼. 5개 다 할 땐 답은 4, 5번에 있어요. 1, 2번에 안 둡니다. 왜 그래? 1, 2번 안 돼요. 그래서 출제원 돌아가다 한 번 5번 내고 한 번 4번 내는데 이게 3년 전에 한 번 나왔기 때문에 출제 타임 됐어요. 그래서 이런 박스형 문제에서 5개 다 계산한다. 그럼 계산 5개 다 하지 마시고 5번부터 계산해서 답이 나오면 빨리 넘어가요. 예? 5초도 안 걸릴 거 아니에요. 5번 계산하는데. 근데 5번이 답이 안 나오면 고민하지 말고 4번 찍고 넘어가면 돼.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항상 염두에 둬야 돼. 그런 건 문제 푸는 요령입니다. 본인 시험 가서. 답은 생각은 안 나고, 이런 문제 나오면 4, 5번 생각. 그거 하나도 혹시 알아 찍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자, 잠시 쉬고 비율분석법 223페이지 들어가겠습니다.